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비가 옵니다. 아주 이제 촉촉하게 비가 오면 좋은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은 항상 그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제 현재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하반기에서 어떤 그 정부에 대한 규제 발표라든가 이런 어떤 그 불안한 요소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좀 많이들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부동산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흐름을 꼭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이슈 시그널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제 뭐 5월달 이제 2019년도 5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만 호 공급에 대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마무리됐다는 건 뭐냐면 그 수도권 쪽 주변 지역, 그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수도권 쪽 지역 주변 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안에 뭐 발표가 돼서 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좀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철도라든가 도로에 대한 연결을 보시고 아직까지 좀 소외된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총 5만 8천 가구가 들어설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였는데요.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를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로 개발 방향을 잡았으며 이 외에도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산 신길 2지구, 수원 당수 2지구 등 중규모 택지 조성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수요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고양시, 부천시 일대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수요자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은 어떤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그 방송으로 또 이제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입장에서 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보다는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3기 신도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도시 과거에 만들어졌던 뭐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어떤 그 베드타운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어떤 시행착오를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좀 알차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한 단순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한 단순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장 자체를 하나의 단어 또 하나의 용어로 압축시켜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도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3기 신도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급자족에 대한 비율입니다. 소위 말하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당이라든가 판교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용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매출액만 따진다면 연 약 한 77조 정도를 매출을 좀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기 신도시도 그 추세에 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과천이라든가 이 과천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양 창릉이라든가 이 왕숙 쪽 지구,
또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급자족적인 어떤 비율 자체가 4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급자족을 하는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 지역들이 이 신도시 외곽 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바로 주변 지역으로 해서 포진을 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 창릉이라든가 과천, 이 남양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동 일대는 이 자급자족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어떤 그 직지군접의 주변에 배후 세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또 앞으로에 대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교통 부분이 이 신도시 주변 일대로 해서 상당히 또 거미줄처럼 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과거에는 도로를 좀 길게 만들다든가 철도를 좀 길게 만들어는 어떤 그 SOC 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일단은 그 신도시 자체에서는 과거에 발표되어져 있던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 C 노선을 추구로 해서 그 안에 뭐 고양선을 만든다든가 이 지선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부분,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BRT 부분이라든가 또 초고속 BRT 부분이 있죠. 그런 어떤 BRT를 넣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출퇴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부가 발표했던 신도시 발표는 틀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소원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을 축으로 해서 신도시 주변 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일단 축으로 해서 일단 철도라든가 도로를 연결시켜서 어떤 자급자족형 신도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좀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 과천입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도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 그런데도 과천을 좀 먼저 뒀던 이유는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으로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정보타운 또 바로 주변 지역의 어떤 주암지구라든가 우면 쪽 주변 지역의 R&D 부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 또 이제 과천에서 접근하는 또 용산 쪽으로 이어지는 또 강남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개발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미래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직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천 좀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요. 과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천지구, 이제 신도시가 발표된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과천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바로 옆에는 이 주암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소초 오면지구가 위치해 있고 바로 위쪽에는 이제 R&D 지구가 이제 만들어졌죠. 또 과천지구 바로 밑에는 또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과천에서 지금 한참 분양을 하고 있는 정보타운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또 평촌에 위치해 있는 스마트 시티가 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R&D에 대한 어떤 연계 부분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시행착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구도심을 제외한 새로운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구도심에 대한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조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포인트가 좀 남아 있었는데 이 과천지구는 그런 포인트의 좀 핵심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과천지구 안쪽, 이 과천지구 옆 주변 지역의 어떤 재건축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구도심 주변으로 해서 어떤 그 R&D 부분을 만들어서 또 구도심에도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그 요인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과천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자체가 뭐 지금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미래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암지구입니다. 이 주암지구 같은 경우를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이 R&D라는 특구가 이렇게 좀 3군데 정도를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포인트로 해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암지구 안에서 지금
보상가 자체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약 한 1조 정도가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암지구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강남도 물론 강남 쪽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과천지구 내에 어떤 재개발 지역들 아니면 그 개발 제한 지역들 또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취락지구 쪽 주변 지역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과천지구 쪽 주변 지역 또 칠학지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저평가되어진 토지 쪽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천지구의 좀 개요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면적은 약 한 47만 평 정도가 됩니다. 47만 평 정도가 되고요. 또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량이 중요한데 이 7,000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천지구뿐만 아니라 주암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도 물론 있고 또 하나는 그 현재 구도심에서 만들어지는 재건축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 자체를 7,000호 정도로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물량도 이 주변에 있는 고도심에 만들어지는 물량과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적은 물량을 좀 공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연 면적을 사업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 47%가 자정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이 자정용지로 만들어지는 지역들 자체가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선바이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과천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정용지 자체가 이 4호선 쪽 주변 지역 즉 선바이라든가 경마공원 또 대공원역이 있죠. 또 과천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작업적 용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에 들어오는 그 지상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매출액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이 첨단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 70조 이상이 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이 과천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국제교류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창업센터도 연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존 관광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마공원 쪽 주변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어떤 관광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이것을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이 경마공원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우주과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그 관광단지 조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상업시설을 또 꾸리겠다는 것도 하나의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천지구 쪽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길목이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천에서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과천 주암지구입니다. 이 주암지구 안쪽에 보게 되면 이 주암지구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요. 그 주암지구 안쪽에 임대 아파트 만들어지고 청년타운 만들어지고 그것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주암지구하고 연계된 또 밑에 있는 과초정보타운이라든가 평촌에서 연계되어져 있는 과천 스마트시티에서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과 한꺼번에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R&D 특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지구 쪽에서 만들어진 것과 또 평촌 쪽에 있는 스마트시티 타운이라든가 또 위쪽에 있는 그 양재시민의 숲쪽 주변 지역에 기존에 있는 LG 연구소라든가 삼성이 좀 기반이 되어져 있죠. 이런 어떤 연계 시설에 대한
어떤 그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 주암지구 안쪽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암지구까지는 과천을 좀 포함해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주암지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주시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암지구의 좀 개요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암지구는 약 한 28만 평 정도 부지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은 바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포인트를 좀 잡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청년이라든가 또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2017년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좀 꾸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공공성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보다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어쨌든 간에 정부에 대한 지원 예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도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년 창업 지원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토지 보상금입니다. 이 토지 보상금이 이제 6월달 저번 달이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번별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보상금 같은 경우는 11월 달 같은 경우는 협의 보상을 이제 실시를 해서 내년 1, 2월 달이면은 이제 보상금 이제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보상금 자체가 어느 지역에 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낼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과천지식 정보타운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천지식 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4호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설역이 하나 생기죠. 지식정보타운이 하나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현재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 예정인 지역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지만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구도심에서 만들어져 있는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격 평당가에 비하면 이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정부 규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식정보타운에서 잠깐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용지 같은 경우는 LH에서 일괄적으로 다 인수를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좀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천시가 일괄적으로 인수를 해서 과천시가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안양이라든가 수원, 성당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IT 직접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천지구하고 연결이 되고 과천지구 바로 위쪽에 있는 주암지구, 또 위쪽에 있는 양지시민숲 주변 지역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조성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내 지하철역 4호선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정보시스산업센터를 만들겠다는 것도 하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과천 지역의 평당가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강남을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이 서초구에서 이제 과천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들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서초 지역을 충분히 좀 따라잡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정보라는 IT라는 어떤 테크노밸리라는 이런 어떤 용어가 붙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1년에 나오는 매출액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서초 쪽 지역줄은 평당가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천의 좀 재건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쪽 주변 지역은 현재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재건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1단지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후분양을 진행을 하죠. 후분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이 가까워지게 되면 아마도 준공을 다 시키고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5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단지와 9단지는 정부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위가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들 아니면 정부구역이 지정되어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진행 상황을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주공 1단지는 후분양인데 요런 같은 경우는 그 후분양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약간 높겠지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단지라든가 8, 9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 구성에 따라서 사업 진행 속도 또 주변 지역에 이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접근하는 부분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과천시 주변 지역에 호적거리가 상당히 좀 많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과천 우면산 도로 지화 사업이라든가 이수 과천 복합 터널이라든가 이 강남과의 연결 도로를 계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GTX C 노선인데요. 이 GTX C 노선과 이 B 노선의 차이점은 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거리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GTX C 노선은 상당히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에 대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도로 교통이라든가 이 철도에 대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은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자면. 이 과천의 좀 포인트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자연취락지구 주변 지역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자연취락지구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평당가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상당히 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좀 시세차익을 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신도시 주변 역세권 주변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단독주택 또 주변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보여야 될 부분이 이 과천 쪽 주변 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